예,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협회 송준하입니다. 네, 저희 협회에서는 매년 데이터센터 관련된 현황들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데이터센터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시장과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작년에 저희가 이노베이션 데이 때 뵙고 1년 만에 뵙는 것 같고요. 1년 동안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오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용이고요.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내 데이터센터, 저희 협회에서 통계내고 있는 자료들은 국내 데이터센터 전체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최근에 주로 성장하고 있는 상업용 데이터센터 시장에 대한 성장 자료, 그리고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센터의 정의, 데이터 센터는 다수의 IT 장비를 통합 관리하여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이런 좀 안 좋은, 저희한테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집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실 때 저희가 샤워를 하시고 또 밥을 해 드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수돗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상수도 공급 사업소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이용하고 계시죠. 데이터 이용하시고 그리고 회사에서 클라우드 이용해서 업무 이용하시고 계시고요. 집에서 OTT 서비스 통해서 여가 즐기고 계시고 게임하시고 이런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모든 IT 서비스, 그리고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IT 서비스, 그리고 심지어 공공이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모든 생성과 저장과 처리와 유통을 담당하는 데이터의 예를 들면 발전소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위주로 데이터 센터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의 시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지연 서비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보급이 되면 상용화가 되면 자율주행차 같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엣지 데이터 센터들이 더 많이 보급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엣지 데이터 센터는 센터대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 구조입니다. 사업 구조를 제가 도식화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요.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크게 데이터 센터 기반 인프라, 그러니까 건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공조 설비,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BMS 또는 DCIM 같은 설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에 전산실 내에 IT 장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장비를 통해서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모두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그림, 도식화된 그림을 통해서 보실 때 A그룹은 순수하게 데이터 센터의 건물과 기반 설비와 BMS를 구축하고 상면인데 서비스를 하는 대표적인 코로케이션 사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 KT, LG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같은 통신 사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LG CNS, 삼성 SDS 같은 데이터 센터 전문 운영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지금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국내 건설사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도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B그룹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습니다. 빌딩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안에 기반 설비까지 다 구축하고 IT 장비까지 직접 구축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NHN 클라우드 같은 기업들이 해당이 되게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산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지어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 A그룹이 지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입니다. CSP들이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고 대표적으로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A그룹이 지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지금 현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상업용 데이터 센터 코로케이션 센터는 저희 협회에서 36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서울 경기권에 모여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센터 수가 있고 그리고 센터의 각각 용량 그리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렉스톡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36개냐? 좀 적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죠. 36개가 되는 이유는 저희는 10메가와트 이상의 상업용 센터만 통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CSP들이 리전을 구축하고 있는 현황과 글로벌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리전을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해외 코로케이션 사업자 중에 에퀴닉스와 디지털 리얼티도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뭐 액티스라든지 ST 텔레미디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엣지, DCI, SGUS 그리고 엠피리온, 스택, 원원시아 같은 곳들도 국내에 지금 센터를 짓기 위해 이미 센터 구축에 착수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들은 아마 산업부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지방 분산 정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을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36개 데이터 센터를 통계를 냈었는데요. 사실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 센터까지 합치게 되면 금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한 40개 정도의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구축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개수는 2027년이 되면 지금보다 약 34개 이상 증가해서 74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IT 서비스 공급 용량, IT 용량을 다 합치게 되면 지금 현재 올해 말 기준으로는 544메가와트고요. 2027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50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센터 개수의 증가 추이를 제가 연도별로 다시 펼쳐서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2010년도에 21개였던 국내 상업용 센터가 2023년 현재 40개까지 늘어났고요. 이 개수는 다시 27년에 74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 용량을 다시 제가 또 연도별로 나타내 드린 거고요. 2010년도에 142메가와트 그리고 15년, 16년도 저 때가 이제 국내에 글로벌 CSP들이 진출한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CSP들이 진출한 시기에 한번 120메가와트라는 큰 용량의 증가를 겪었고요. 그 이후에 2019년, 20년, 21년에 또 3년간 약 183메가와트가 추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한 500메가와트 정도의 공급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공급 용량은 금년도 이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5년도 이후에 폭증할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앞서 말씀드린 34개의 데이터 센터들이 순차적으로 준공이 되면서 시장의 공급 물량이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프를 녹색 그래프가 있고 녹색 아래에 또 빨간색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나눠드렸는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저 34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전부 구축될 것이냐. 물론 저희도 전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로 인해서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계획했다가 취소되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계획대로 다 지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녹색 그래프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센터들이 계획대로 다 지어졌을 때의 공급 물량을 나타내는 자료고요. 그래서 2027년이 되면 1850메가와트 정도의 시장을 공급량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아래 빨간색 그래프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몇 개 정도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에 조금 유동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제외해서 다시 통계를 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향후 공급 용량이 약 880메가와트 정도 증가한 1430메가와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전부 다 지어진다라고 할 때 1300메가와트가 추가된 1850메가와트의 공급량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아마 1430메가와트와 1850메가와트 저 사이 어딘가쯤에 공급 용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들은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24년, 25년, 26년, 27년의 지금 공급량을 연도별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은 분기별로 또 쪼개서 자료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 공급 시기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26년도, 그러니까 25년도에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지금은 분석이 되어 있지만 저것들은 조금 더 뒤로 밀려서 25년 하반기 혹은 26년
상반기쯤에 공급 물량이 폭증할 것이다라고 보셔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공급 용량을 제가 1850메가와트, 그러니까 전부 다 공급된다는 가정을 할 때 지역별로 다시 쪼개서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23년 기준, 현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공급량을 갖고 있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그 다음이 서울시고요. 그 다음이 뭐 인천하고 부산이 거의 유사하고 그 외 기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7년이 되면 경기도의 비중이 거의 서울시의 2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더 이상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만한 부지 혹은 전력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권에 많이 센터들이 구축되고 있어서 경기도에 가장 많은 공급 용량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 외에 이제 서울, 그다음 부산, 그다음 인천이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 부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한 180메가와트 정도 공급량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지역이 약 55메가와트, 그리고 부산 85메가와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전부 다 구축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시장 성장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먼저 활성화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나라들이나 아니면 일본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아직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DC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19년에 1.3조 원 규모에서 2024년이 되면 2.8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이 2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아직도 클라우드를 쓰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물론 공공 쪽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공에서의 클라우드 도입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 잠재력을 보고 글로벌 CSP들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코로케이션 사업자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 자체의 데이터 증가량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시스코에서 예전에 나온 글로벌 트래픽 자료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트래픽 증가량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나라, 상위권에 해당하는 나라 중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런 IT 서비스에 대한 친화력이 높고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또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시면서 사진, 동영상들을 계속 업로드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데이터 센터에 저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데이터 센터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도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결국 견인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데이터 센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국내 상업용 데이터 센터 이 자료는 제가 40개를 기준으로 제가 추정한 자료는 아니고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에 36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전력 사용량을 저희가 추정한 것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각 데이터 센터의 수전 용량 그리고 IT 용량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PUE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 상면 유틸라이제이션 비율까지 집어넣어서 전력 사용량을 계산한 자료입니다. 물론 보시기에 좀 판단하시기에 저 숫자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넣고 분석을 해봤을 때 2021년 기준 국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36개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이용하고 있는 전력 사용량은 약 4,80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4,800기가와트 아워죠. 아워 정도 됩니다. 이 양은 계속 증가해서 2025년이 되면 12,000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의 4,800기가와트라는 전력 사용량은 2019년, 21년 기준으로 국내 전력 총 생산량의 한 0.9% 그리고 총 산업 에너지 소비량의 그러니까 산업용 에너지 소비량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6개밖에 안 되는 건물이 국내 전체 전력 사용량의 0.9%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긴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전기를 많이 먹는다, 혹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다,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라는 식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각들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데이터 센터는 그동안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된 이후에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PUE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늘어난 총량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늘어난 총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 센터들이 현재 상업용 데이터 센터들이 갖고 있는 평균 PUE 1.6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6대. 글로벌 평균이 1.4대로 지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적 환경을 고려할 때 1.6대 평균을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을 많이 했던 걸로 볼 수가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씁니다라고 안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외부적 환경 요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협회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전력 사용량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아마 오전에 여러 가지 연사분들의 발표 혹은 패널 토의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역시 이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란 환경 친화적인 센터 구축 운영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터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아야 될 것들 그리고 지표로 삼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화석 연료를 통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물을 절약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까지 관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PUE 같은 지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WE, CUE 같은 지표,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량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도 작년이었죠. 작년 4월 달에 ISYC 표준으로 제정이 완료가 돼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얼만큼 이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리뉴어블 에너지 팩터라는 것들도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EDF라는 것들은 일렉트로닉 디스포절 이피션시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되는 전자 폐기물을 얼마만큼 친환경 쪽으로 관리하는지까지 심지어 평가해야 된다라고 지금 해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PUE는 이미 관리하고 계실 겁니다. CUE도 이미 일부 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WE도 아마 일부 센터에서는 관리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REF나 EDF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지금부터 좀 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릴 때 ESG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화두죠, ESG. 데이터 센터는 ESG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환경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에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이런 것들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고요. 사회 지배 구조가 있는데 사실 제가 ESG 얘기를 드리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주민 반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반발들이 상당한데 그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ESG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ESG의 내용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참고 자료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자파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실 한국전력에서 나온 자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데이터 센터에 이용되는 선로들의 실제 데이터 센터 전자파를 측정한 값이고요. 그래서 송전 선로에서 볼 때 154 kV에서 바로 붙어서 측정을 하게 되면 0.59 마이크로 테슬라 그리고 한 40m 정도 이격이 되면 0.2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도움드릴 만한 내용이,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